A부터 Z까지 소개팅 완벽 정리. 싫어졌어요 그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얘 소개팅 시켜다가 진짜 완전 난감했잖아. 뒤쫓지 마세요. 안녕 여러분, 가이안입니다. 봄이 아주 완연하게 왔습니다. 봄이 오면 뭐다? 소개팅이다. 저는 이제 유부녀가 되었고 소개팅이 이제 평생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들과 노하우를 한번 풀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연애 프로그램 매니아입니다. 아는 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다방 엄청 좋아하거든요. 약간의 소개팅 노하우들이 있어요. A부터 Z까지 소개팅 완벽 정리 풀어보려고 합니다. 남녀 모두 쓸 수 있는 팁들이니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순서대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우리가 약속을 잡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첫 카톡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하지 말라. 카톡 사진을 받거나 기본적인 프로필을 봤잖아요. 갑자기 혼자 마음이 훅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깔끔하게 약속 장소만 잡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느낌이 뭐냐면 약간 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어느 여성을 그 자리에 갖다 놔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면 그 어떤 여자를 데려다 놔도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나를 아주 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막 혼자 신나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면 할 얘기도 없어.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깔끔하게 이제 약속만 잡고 나간다. 이게 너무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맞춤법 진짜 많이 틀리는 거. 돼요, 그랬대요. 뭐 요 정도. 뭔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네이버 맞춤법이라도 한번 돌려가지고 카톡을 보내는 그 정도 성의. 그리고 약속 시간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3시, 4시 이렇게도 많이 만나신다면서요. 주말에 밥 한 끼도 같이 먹지 않겠다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밥을 사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3시나 4시에 만나자고 하는 거는 진짜 의도가 너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1, 2만 원도 쓰지 않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제가 예전에 그런 제안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싫어졌어요 그 사람이. 밥값도 쓰기 싫은데 소개팅을 왜 하지? 동시에 진짜 소개팅 엄청 하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3, 4시 요거는 조금 그래요. 이게 너무 아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개팅 장소 너무 빠르게 진도가 나가는 것 같은데 분위기, 조명 이런 건 기본적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테이블 간격 있죠. 진짜 중요합니다.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룸 같은 그런 데서 소개팅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거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테이블 간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진짜 더 최악이에요. 소개팅 장소로 유명한 조명 예쁘고 가격이 합리적이면서도 음식이 맛이 나쁘지 않으면서도 그런 데는 소개팅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나와의 내용에 집중이 잘 안 되고 나도 눈이 갈 수도 있고 상대방도 이렇게 눈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테이블 간격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거 리뷰 보면은 사진들 보면 대충 감이 오거든요. 이거 진짜 완전 꿀팁이죠. 그리고 선물을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지 마세요. 그 연락 많이 하는 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물론 작은 선물들 오다가 제가 좋아하는 쿠키집이 있어가지고 제 거 사면서 같이 샀어요. 요 정도의 가벼우면서 좀 귀여운 포인트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의미가 담긴 선물들을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꽃 사오시는 분들 은근히 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약간 그런 거예요. 이 자리를 되게 성의 있게 나왔다 이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사람은 자고로 나로서 사랑을 받고 싶지 여자면 되는데 내가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짜릿하고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돌진을 한다? 의미 있는 선물을 처음부터 막 공세를 한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꽃 사지 마세요. 자, 이제 만났습니다. 인사하고 통성면 하고 일 얘기하는데 마음에 들 때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마음에 안 든다. 의외로 마음에 안 들면 아무렇게나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중간에 주선자가 있잖아요. 그 주선자는 소개팅을 한 번만 해준다? 아닙니다. 소개팅을 여러 번 해주잖아요. 게다가 이 주선자가 친구들한테 잘못 얘기하잖아요. 내가 얘 소개팅 시켜다가 진짜 완전 난감했잖아. 이런 얘기 들으면 소개팅이 뚝 끊깁니다. 다음부터는 건너 검증을 많이 해주지 않은 소개팅만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표정 관리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세, 마음에 안 드는 게 자세에서 드러나는 그런 아주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거 상대방이 다 압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에 들었을 때 이것도 좀 문제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꽤 많은데 소개팅이 처음이다, 익숙하지 않다 할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과도한 어필 금지.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면 내가 빨리 이 자리에서 어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를 깎아먹을 수 있다니까. 하나씩. 첫 번째 날 하나, 두 번째 날 하나. 두 번째, 연애 착각 금지. 그 자리에서 거의 연애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막 단속을 한다거나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는 리액션 해주는 걸로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리액션이 좋으니까 잘 되겠는데 하면서 너무 훅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집에 안 보내기 금지. 이거 진짜 완전 중요해요. 이게 꿀팁인데 첫날 좋았잖아요. 얘기도 되게 잘 통하고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럴수록 빨리 헤어지고 가야 됩니다. 2차 가서 얘기하시고 밤 늦으면 안 돼요. 그 아쉬움이 있으면 그게 진짜 플러스예요. 서로 마음에 들면 진짜 아쉽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폭제로 삼아야지 너무 한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면 말 실수도 꽤 많이 하고요.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첫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해서는 안 될 얘기, 친해져야지 할 얘기, 실수가 많아집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말 많으신 분들 참으셔라. 그리고 하나 더, 비교 칭찬 금지. 이게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들었던 칭찬이라고 해야 되나? 승무원 같지 않게 검소하시네요. 유튜버답지 않게 뭐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꽤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기분 나쁩니다. 묘한 느낌 있잖아요. 칭찬이고 예, 감사합니다라고는 하지만 나의 집단을 욕하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요즘 애들 같지 않게 괜찮네 라고 하면 겉으로 칭찬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랑 되게 가까워지기가 좀 그래요.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승무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유튜버에 대한 생각, 물론 유튜버와 승무원이 이제 뭔가 특징적인 직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칭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지한 인생관 공유 금지입니다. 마음에 들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제 소개팅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관이 어떤지, 자녀 계획은 있는지, 결혼 생각은 있는지, 직업관은 어떤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가까워졌을 때, 물론 이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때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결혼 생각이 있지 않은 사람은 안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검증은 주선자한테 먼저 하시고, 주선자한테 만약 못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첫날에 막 이렇게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결혼 생각이 있어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한 3번 4번 뭐 정도 나왔을 때 가치관 얘기는 하시고, 첫날은 무조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 신변 잡기적인 얘기, 요런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괜찮은 거, 긴장하는 모습들, 귀여워 보이고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을 마시면서 살짝 손을 떤다거나, 밥을 먹는데 식기류 소리가 조금 그 정도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단 여기서 또 하지 말아야 될 거, 긴장하면 나오는 이상한 표정들이 있거든요. 눈을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긴장하면 입이 한쪽만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 제 긴장하면 나오는 무의식적인 습관 같은 거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여러분 꽤 있었어요. 주변에 한번 소개팅 나가기 전에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고 계신 거 맞죠? 소개팅은 질문과 핑퐁의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하고 세부 질문을 잘 파고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화를 리드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질문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미가 뭐세요? 영화 보는 거 좋아요. 그렇구나. 좋아하는 음식은요? 마마스 좋아요. 그러면은 평소에 쉴 때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 대답 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엔드유를 하지 않은 상대방의 문제도 있지만 기가 이렇게 슉 좀 깊어져야지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취미가 뭐세요? 영화 보는 거 좋아요. 영화 좋죠. 어떤 거 좋아하시는데요?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 좋아요. 맞아. 로맨틱 코미디 보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가 인생 영화예요? 혹은 되게 재밌는 거 개봉했다던데 그거 보셨어요? 얘기가 이렇게 깊어져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엔드유가 나올 거예요. 퉁 넘어가고 또 깊어서 딱 퉁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내 얘기만 많이 하는 유형이 있어요. 쉴 때 뭐 하세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저는 달리기를 좀 하거든요. 근데 달리기를 하니까 시원하고 요즘 날씨 되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개운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한강 쪽 뛰는데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지분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6대4, 7대3 정도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5대5로 얘기해요. 한쪽이 말이 많고 한쪽이 말이 없으면 말이 많은 쪽이 조금 더 말을 많이 하고 리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때다! 나의 정보를 받아라!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들 없을 것 같잖아요. 꽤 많아요. 이해를 안 하진 않아요. 이제 사회생활하고 일하고 하다 보면은 지쳐요. 회사에 지치고 사회에 지치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집에 오면서 마음이 좀 찜찜합니다. 예전에 꿈에서 소개팅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괜찮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솔직히 소개팅에 나오는 사람들은 레몬마켓이라고 하셨던가? 다 주변에서 이제 좋은 사람들이 채가고 남은 사람들끼리의 리그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개팅 시작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 치고 괜찮은 사람이 없다고. 근데 저희 언니랑 동생도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괜찮은 사람 만나가지고 잘 연애했는데? 이랬더니 근데 그거는 극소수고 솔직히 이 시장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계셨던 거지. 집에 가는 길에 약간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 아팠어요. 부정적인 얘기들은 교류가 형성이 됐을 때, 친해졌을 때, 그럴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언니가 했던 얘기인데 소개팅을 나가면 제2의 자소서를 쓰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의 취미와 가치관, 일상에서 하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게 되게 많고 할 얘기가 많아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개팅을 나가면 아무래도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표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좀 있어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취미 많고 인생 다이나믹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꼭 좋은 연애 상대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려한 이력과 인생사, 가치가 뚜렷하고 이렇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좋아하는 게 많으면 삶이 윤택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 좀 즐겁게 사는 거는 맞으나 그렇다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라고 하면 굳이 그걸로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취미 많이 없고 집에 있을 때 쉬고 음식도 웬만한 건 다 잘 먹고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오히려 연애 상대로는 되게 괜찮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상대방 얘기가 많으면 내가 기죽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맞장구를 많이 쳐주세요. 오 신기하다.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에 티키타카까지는 아니더라도 얘기를 주면 상대방도 그 정도만 해도 되게 충분할 거예요. 상대방이 내 인생이 뭐 다이나믹하지 않은 것 같고 취미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결이 안 맞는 거지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꽤 많이 하신 행동 중에 의외로 호불호가 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말 편하게 할까요? 예전에 20대 때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회사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제가 들은 바로는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금방 친해져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무례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럴수록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말 놔서 친해지면 또 금방 친해질 수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의외로 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상대방의 밥을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소개팅을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시키잖아요. 근데 상대방의 밥을 수저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수저는 새가쓰기 모르겠어요. 뭔가 성격도 약간 서글서글해 보이는 것 같고 이거 좋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무슨 영상에서도 좀 봤는데 쓰기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썸일 때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호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꽤 계셨거든요. 너무 다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봄맞이 소개팅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 이게 절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운명의 상대를 만났을 때 실수하지 마시고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소개팅에서 올 봄은 운명의 상대를 만나시기를 바라면서 좋으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2차 혹시 가실래요?